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30일 남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제 공천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비례 이제 지금 공천이 돼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동안 공천 때 사실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지금 워낙 반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데 요즘 뭐 거의 매일 지금 뭐 막 쏟아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을 꽃길로 깔아주는 폐륜 공천이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폐륜 공천이란 뭐가 폐륜이죠? 국민의힘이 한 게? 인간의 어떤 그 윤리,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윤리에 어긋나는 뭐를 하는 걸 이제 폐륜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뭐 어떤 부분이 폐륜 공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아니냐. 네.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까지 해온 언행들, 형수에 대한 쌍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그거야말로 이제 폐륜 공천 아니냐 하는데 참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자꾸만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리를 가지고 공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 이제 비명 행사 친문 학살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해수 의원도 오늘 이제 탈당하고 뭐 하니까 이럴 때 자꾸만 이거를 바깥으로 자꾸만 그 공격의 화살을 날려서 그쪽으로 좀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택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자꾸만 하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륜 공천 이런 것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슈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따박따박 뭐가 폐륜이냐? 폐륜이면 이재명 당신을 공천한 게 바로 폐륜 공천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제가 뭐 거듭 뭐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그 본인의 어떤 말 옛날 형수한테 했던 그 정말 폐륜적인 발언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거라든지 지금 뭐 본인이 또 얼마나 많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이 다른 정당이라도 조국당 가서도 공천받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으면.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가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 놔놓고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폐륜 공천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냥 몰아가겠다. 그냥 뭐 누가 됐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몰아가겠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저는 별로 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동안 해놨던 특히 최근에 이제 이 3일 동안 논란이 됐던 이찍 발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언어라는 게 그 습관입니다. 언어는요. 근데 그게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찍이라든지 뭐 그동안 보면 이 양반이 그 뭐 이렇게 유세할 때도 보면 여자들 어린이인데 막 밀치고 가는 네. 거 뭐라든지 이런 행태를 보면 네.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게 사실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다 놓고 지금 뭐 국민의힘한테 폐륜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 이찍은 사실상 인종차별적 그런 거에 해당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찍남, 이찍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남자는 이찍남이 되고 여자는 이찍녀가 되고. 근데 이건 민주당 그 좌파 패거리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네네. 이게. 근데 이재명이 자기 지역구 식당에서 설마 이찍은 아니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 언어 습관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그런 식의 용어를 쓰는구나. 근데 굉장히 이게 차별적인 용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재명이 아차 하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사과 한 번은 끝날 게 아니고요. 이재명의 사과에는 뭐가 없다? 진정성이 1도 없다. 그냥 뭐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날림 사과를 하는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그 이제 그 김어준 유튜브라든가 뭐 네. 이동영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요.
이런 식의 그 저급한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엄청 쓰죠. 엄청 써요. 이동영은 거의 뭐 쌍욕을 욕이에요. 달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욕으로 그냥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저기 해가지고요. 문제 삼을 건 문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걔들이 거의 언더에서 그냥 민주당 공천 좌지우지하고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네네. 네. 참, 이렇게 이제 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지만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또 박용진도 아마 날아갈 겁니다. 잇따라서 날아가고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임종석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선거 패배 책임을 본인들이 떠안지 않기 위해서 당에 이제 백의종군 한다. 왜냐하면 임종석 같은 경우는 선대위원장 맡아라고 했는데 본인은 일체하지 않고 그냥 본인은 다니면서 위로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선대위원장 온다는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도 사실은 이제 정치 일선에 좀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동안 정계 은퇴를 했었는데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40 총선이 민주당이 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실 이렇게 이번에 선거에 나서야 뭔가 이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럼 그겁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 포스트 이재명 이거를 노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선대위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지금 연합뉴스에 속보가 떴네요. 네. 이제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천명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친명 친문 이런 말 버리자. 근데 오늘 임정석도 같은 얘기 했잖아요. 같은 얘기했죠. 같은 얘기 하고 그리고 고민정도 오늘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최고위원회 복귀하고 또 양산에 있는 책장수는 또 그 경남의 민주당 출마자들 모아놓고 으쌰으쌰 민주당 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저쪽이 이 막장 공천의 이 파동을 최소화시키면서 네. 빨리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 친문과 비명과 친문 비명과 이쪽하고 어느 정도 지금 좀 조율이 돼가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걸 잘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정말. 네. 예. 자, 이제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이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이채익 의원이 그동안 탈당을 시사를 했었는데 무소속 출마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울산 지역구지 않습니까? 울산 남갑인데요. 오늘 울산 남갑 후보 확정되면 돕겠다라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이 대부분의 이번에 현역 의원들이 다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당에 돕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사실상 이제 공천 갈등은 내부적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는 한 목소리에 이제 전진할 그런 시간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제 선대위 구성 같아요. 선대위 구성은 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내가 지금 프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당대표가 어디 지역구 출마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선대위원장을 다른 인물을 좀 세워서 하는 건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원탑으로 가는 게 이제 맞죠. 그런데 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국 당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모든 거를 의존하는 그 구조는 조금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당을 때릴 때는 또 때리는 또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동훈 원톱 체제를 가되 약간의 그런 것들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행보를 보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영등포와 양천갑을 가요. 양천을 갑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영등포는 누가 갔죠?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양천도 갔잖아요. 가서 이제 황희하고 손들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전략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간 곳에 바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딱 세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때 되면 기세 싸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갔는데 썰렁했어. 그다음에 한동훈 갔는데 확 잃었어. 이러면 이제 그 동네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 이 행보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좀 괜찮은 전략 같아요. 괜찮은 전략이죠. 이재명이 갔던 곳을 며칠 후에 한동훈이 갔는데 그게 이 장면이
굉장히 대조적이다, 네. 비교가 된다, 뭐 이런 거면요. 그 일단 어떤 흐름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네네. 흐름을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특히 이제 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한동훈이 왔을 때는 구름 인파가 모였는데 이재명 왔을 때는 좀 썰렁했다, 몇 명 네. 없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동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좀 작동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런데 좀 그 앞서가는 쪽으로 이제 타려고 하는 네. 이 편승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네. 예. 오늘도 좀 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도봉갑에 출마했던 안규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규령이 이제 선거운동 하는데 어떤 그 상인이 그랬나 봐요.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라고 물어봤던가 네. 봐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어.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누굽니까? 이제 그 소나무당 소나무당에서 영입 인재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소나무당인 게 이제 송영길 당. 정당이잖아요. 영입 인재 1호가 누구냐면 손혜원입니다. 야. 손혜원이고요. 야. 그다음에 남자가 누구냐면 정철승. 정철수. 그다음에 3번은 누구냐면 변희재. 변희재. 그다음에 최대집. 최대집. 야. 그다음에 이제 김도현. 네, 김도현. 정다은 뭐 등등인데 여기가 소나무당의 오늘 영입 인재입니다. 소나무당의 인재로 1번이 손혜원. 아마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정철승 이 박원순의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무슨 성추행 네. 지금 연루돼 있잖아요. 네, 정철승의 변희재가 또 이 당 소나무당으로 또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최대집 최대집 이 의협 회장을 냈죠. 이 사람도 이제 여기 들어갔고 김도연이라고 이 외교관인데 왜 문재인 때 갑자기 베트남 그때 뭐 맞아요. 대사했다가 뭐 문제가 네.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여기 들어갔고 참 아주 화려합니다. 영입 인재들을 보니까 본인은 또 지금 광주 서갑에 거기 또 출마를 한다고 그래요. 옥중 출마를. 옥중 출마 송영길. 송영길은 또 광주 서갑에 거기 또 옥중 출마를 해서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광주가 이번에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송영길에 대해서도 좀 뭐 측은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민영배 지역에 출마하기로 그렇죠. 했잖아요. 광산. 네, 광산에 출마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다툼이라는 게 호남 민심에 좀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송영길도 보니까 참 이 뒤끝이 상당히 참 장렬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은 아예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이렇게 뭐 상대도 안 해주니까 네. 엄청 열받았을 것 같아요. 네, 참 그 영입 인재들 보니까 손혜원 참 저런 영입 인재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